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눈에 띄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계속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어제 아주 이른 새벽이었죠.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북태평양 해상까지 날아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사 직후 대국민경보인 J얼럿을 내보내고 각급 학교가 휴교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비상사태에 격추 미사일 발사를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한 것인가 하는 논쟁도 생겨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에서도 계속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제 뉴스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국제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지구 뉴스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남부에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는 미국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에서 최고 1250mm의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비구름이 이 지역에서 계속 정체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인 2005년 8월 30일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 뉴올리언스가 큰 피해를 입었었죠. 한편 지난 몇 주간 동안 아시아 지역인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지구적인 뉴스네요. 요즘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좀 계시죠? 오늘 LTO가 위조가 어렵도록 만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표를 했는데요. 32가지 추가 기능을 갖추어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새 운전면허증은 소재도 좀 달라졌는데요. 폴리카보나이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제 그동안 종이로 된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시던 분들은 새 면허증을 순차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바코드나 홀리그램 등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바코드들을 읽을 수 있는 장비들이 일선 현장에 얼마나 배치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어쨌든 빨리나 좀 발급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 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 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 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 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 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은 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 입대 전에는 사실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국방의 의무는 필리핀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우리 국적의 남자 청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데요. 유학 생활이나 해외 체류 중에 군대에 가게 된 경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과연 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또 뵙네요, 또 이렇게. 제가 이 바쁘신데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연결이 됐는데요. 네, 요즘에 안 바빠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안 바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무언가에 사실은 바쁘지만 또 피노이 나인텐을 위해서는 또 이 한 몸 불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아니 그 지난번에 네네. 그 황금 비율 공연은 어땠어요? 아, 저번에 공연, 네, 저희가 공연을, 저저번 주에 이제 했거든요. 저저번 주 토요일 네네. 했었는데,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얼마나 오셨어요 관객들은? 근데 관객분들이 오신 이제 인원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좀 뭐랄까,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덜 오셨는데, 이게 그날 이제 저희가 공연했던 날에 태풍이 왔었어요. 예,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또 그날 이제 저희가 공연하기 몇 시간 전부터 비가 워낙 내려서 당일날 공연 왔던 분들이 한 80명 조금 넘게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날씨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80분 좀 넘게 오셨으니까 저희도 만족스럽긴 했어요. 엄청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예. 비가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젖어서 오시고 했는데도 그 정도 오셨으니까. 아니 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잖아요. 그때가 그날 저녁. 네, 아예 특히나. 차도 안 되고 택시도 아예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오신다는 분들도 막 제가 아는 분들만 못 오신 분이 꽤 돼요. 야,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물난리를 뚫고 공연장까지 가서 이게 와주신 그 팬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학생분들도 많으시죠. 네. 대부분이 이제 학생분들이신데 또 여기 사시는 교민분들도 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시고, 이 공연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객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공적인 요인들이 또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까지 세 번째 공연이었는데 네. 무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측면에서 무대도 정말 넓었었고 그리고 뭐 음향 장비나 조명 같은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공연 성과가 뭐 사실 이제 뭐 관객분들이 얼마나 왔냐 아니면은 뭐 저희가 공연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이 남은 게 있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 여기서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황금 비율이 이제 공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대사관이라던가 네네. 뭐 한국문화원 아니면 또 한인회 같은 그런 정부 기관이나 교민협회, 교민 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식적인 연례 행사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황금 비율 그렇죠. 공연 같은 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들로 시작된 조그만한 이제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조금 성장을 해서 공연도 여러 번 하고 또 많은 교민분들이 또 보러 와주시고 이러는 게 제가 볼 때는 황금 비율이라는 동아리가 하나의 교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건전한 문화 생활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시초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저희를 보고 앞으로 이제 필리핀 한인사회에 더욱 다양한 장르의 문화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동아리나 혹은 단체 같은 것들이 좀 생기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네. 정말 저희처럼 뭔가 하고 싶은데 뜻은 있는데 아직 뭐 용기가 없으시거나 아직 뭐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보고 즐기시는 분들도 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시작하기도 참 어렵지만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2회, 3회 이렇게 공연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이번에 관객이 몇 명 왔냐 뭐 이런 거보다 진짜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예. 맞죠? 아, 오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네네.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민하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데, 네. 군대 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 군대 문제요. 네. 예, 군입대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군대가 문제는 아닌데, 네, 그쵸. 문제는 아니죠. 군대에 관한 얘기를 좀 네네. 해보려고요. 네. 그 사실은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제 군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군대는 가야죠. 예. 이 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군대를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입대를 22살에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군대 가시기 전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신체 검사도 받고 뭐 이런 이제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도 유학 생활 중이셨는데 필리핀에 체류하고 계시는 기간이었는데 네. 그럼 뭐 절차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신체 검사라던가 이렇게 입대 준비 같은 절차 같은 게,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신체 검사만 받으러 잠깐 한국 들어가는 거라면, 그냥 정말 20대가 20살이 넘어서 한국을 들어가면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편지가 날라와요. 신체 검사 받으라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신체 검사 가장 근처에 있는 지방 병무청에 가서 이제 신체 검사 받으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신체 검사 받는 일정이나 이런 걸 왜냐면 이제 또 한국에 있는 학생하고 좀 다르니까 네. 신체 검사 받는 이런 일정 같은 거를 좀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또 바로 편지가 날라오고, 또 그게 이제 며칠 후, 한 2주일 후였나? 그때여가지고 신체 검사 날짜가. 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갔죠.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입국하는 날짜, 귀국했던 날짜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알기 때문에 병무청 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편지 보내는 것도 뭐 서울에서 저희 집이 울산인데 서울에서 울산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편지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런 거는 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또 가게 하려고 또 어떻게. 그러면은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네. 입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또 신체 검사 받고 뭐 다음날 바로 입대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 입대 준비 기간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20살 때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네. 이제 1년 쉬고, 21살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군대를 가려고. 예. 그래서 이제 21살 때 들어오자마자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바로 군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1년을 쉬고 이제 22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1년 쉬는 기간 동안에는 저는 이제 뭘 했냐면은, 연애를 하느라 1년 훅 지나가고, 이야. 그리고 뭐 입대 준비라는 게 딱히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네. 훈련이 힘들까봐 이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운동을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하면 좋겠죠. 아, 그러면 일단은 뭐 한국에 들어와서 저기 뭐 신체 검사하고 영장을 다 그냥 그렇게 받아서 그냥 입대하신 케이스네요. 그러면. 네네. 예. 아, 군 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공군 나왔습니다. 어허. 반응이 왜 그러시죠? 몇 기시죠? 저 702기요. 700. 아하. 네, 702기. 혹시 그럼 공군 나오셨나요? 그럼 어떻게 경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저는 네, 저는 400대 기수입니다. 와, 필승! 와, 또 여기서 또 선배님을 또 뵙네요. 저는 제 주변에 이 공군 출신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아, 저도 많아요, 은근히. 아, 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대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니까 경기도 화성 쪽에 전 방공포대에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입대를 하신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필리핀에서의 생활과 사실 뭐 이제 한국에서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가면 급격하게 이 뭐랄까 좀 이 생활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또 훈련소에서 훈련이 엄격하기로 정통이 네. 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필리핀에서 이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군대 입대를 한 건데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가서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너 필리핀에서 왔니? 뭐 이런 어떤 유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입대를 한 건데 네. 뭐 그런 차이가 있던가요? 군대에서 이제 유학생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뭐 그런 시선 같은 거는 딱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진행자님도 이제 공군 출신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은근히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제 때는. 저의 기수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동기들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뭐 이런 데서 유학했던 동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딱히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온 친구들도 유학생을 신기하게 본다든지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유학하다 왔구나. 그냥 이 정도지. 굳이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어느덧 제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이제 길고 긴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필리핀 가신 거예요, 다시? 저는 전역하고 6일 만에 필리핀 왔어요. 진짜 군대 가기 전에 필리핀과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으로서의 필리핀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확실히 좀 차이가, 그러니까 필리핀이 바뀐 것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제 스스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한다고 하면은 네. 또 그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다시 또 가족들 곁을 또 떠나서 또 해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도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또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서 가족 곁을 떠나서 또 혼자 새로운 것들을 다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가짐 자체가 군대 입대할 때보다 더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더 단단하고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필리핀에 돌아오다 보니까 전역하고 이제 첫 1년 정도는 정말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같은 학교 학생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민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이제 그냥 학생으로서만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했다면, 필리핀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그냥 인생이 좀 더 꽉 차 있는 느낌은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아직 군 미필이니까 여권을 받을 때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제한이 있었을 텐데 이제 군필 딱 이렇게 되니까 우리 네. 나라에서 이렇게 여권 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수월한 점도 있고요. 네, 그렇죠. 확실히 뭘 해도 좀 더 안 걸리적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또 이제 같이 필리핀 일에서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 군대 마치고 이제 다시 필리핀 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같이 온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군내 입대를 했는데 제대 후에 다시 필리핀으로 오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분들은 아예 그냥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휴학을 하고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에 이제 필리핀에 안 돌아오고 한국에서 이제 새로 대학에 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면서 뭐 1년 9개월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그 친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생각에는 전역 후에 필리핀 가서 다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뭐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변의 친구들이 네. 그래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한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냥 한국에서 정착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가요? 확실히 근데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확실히 이제 끝맺음을 잘 맺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돌아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군대 간다고 막 휴학 신청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학교도 뭐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뭐 학비 안 내고 그냥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안 돌아오더라고요. 거의 100%. 네. 애초부터 그냥 미련이 없었던 거겠죠. 휴학도 안 하고 갔다는 그렇죠. 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이제 다니던 학교로 다시 이제 복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만났던 필리핀어 친구들도 있었어요? 복학을 하고 네, 나니까? 있었죠. 근데 복학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거의 뭐 저희 대학교 조교수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미 졸업을 하고 저는 학생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어른들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른 취급을 해주시니까. 네. 근데 여기 필리핀 친구들은 뭐 군대라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국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냥 궁금해하는 건 많은데 군대에 대해서 별로 막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한 2년 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계셨다고 하니까 얼추 한 3년 만에 예, 필리핀을 다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 올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3년 만에 필리핀에 가서 새롭게 또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는 않던가요? 처음에 진짜 엄청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우선은 이제 학교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준비할 게 워낙 많거든요. 진짜 막 가야 되는 것도 여러 군데 가야 되고 신체 검사도 다시 다 받아야 되고 뭐 할 게 정말 많은데 이제 또 3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공서나 이런 게 다 빠르잖아요, 일처리가.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이었으면 10분이면 될 거를 2주일이 걸려요. 그런 것도 힘들었고요. 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3년 동안 한국 가서 이제 영어도 안 쓰고 한국말만 주구장창 쓰다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하는 게 그 학교 첫 개강하기 첫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자기소개를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영어로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웠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가 이제 하다 보니.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이 필리핀 생활이 딱 적응이 되던가요? 한 1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후유증이 너무 컸네, 그러면. 1년이면. 네,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영어로 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게 좀 약간 있었는데, 실제로 많이 빨리 괜찮아졌는데, 1년 동안 적응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 스타일, 필리핀 문화랑 한국 문화랑 이게 완전 다르다 보니까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렸죠, 적응하는데. 특히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또 군대에 있었으니까 한국의 군대 문화와 필리핀의 개인 생활의 그런 문화의 차이니까 그 갭이 엄청 컸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뭐 계급 사회에서 있다가
필리핀 왔는데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애가 저한테 헤이 데니스 이러면서 막 말 놓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처음에 좀 약간 뭐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저도 사실은 제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짝다리 짚고 있는 사람만 봐도 막 못 보겠고 네.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이었으니까 더 아마도 그랬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그 제대하고 났더니 그 우리 한인 교민 유학생들 네. 그 여자 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네네. 예, 여학생들은 이 예비역 오빠를 이제 어떻게 대해 주시던가요? 예비하고 제가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아마 저 아는 분들도 많이 이 방송을 볼 텐데 그냥 근데 예비역이 확실히 좋죠. 군필자가. 아,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남자는 무조건 군필자를 사귀어야 돼요. 특히 이런 필리핀에서는 오히려 더. 왜냐면은 군필자가 아니면 결국엔 또 간단 말이에요. 군대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또 떠나 보내야 되는 사람을 굳이 사귈 필요가 없잖아요. 설득력 있는데? 진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는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에요. 네. 졸업하면 한참 남았는데 남자는 1년 후에 군대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자는 최소한 3년, 4년은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이제 6개월, 1년 후에 뭐 군대 간다고 하면은 이건 뭐 굳이 뭐 감정 낭비하면서까지 장거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또 요즘 이제 여자 학생 친구들이 다들 머리가 좋아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군요. 네. 예, 제가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우리 둘이 남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군대 네. 얘기가 재밌는데 여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재미없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 공군에 대해서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또 더 나중에 네, 더 다음에. 예. 다음 기회를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그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네. 필리핀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다시 하는데 네. 내가 그래도 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점이 나의 어떤 이런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참 도움이 됐다. 내가 군대에서 어떤 그런 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잖아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그래도 내가 그래서 군대 갔다 오니까 내가 좀 이런 것도 변했고 이런 점은 내가 참 좋아졌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포기하는 법?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이런 느려 터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면은 화가 나가지고 열불이 나니까 막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 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엄청 거대한 조직이 바뀔 수 없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아무리 저랑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직원한테 어떤 말을 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제 스스로 그렇게 감정 소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화내봤자 나만 손해다. 네, 화내봤자 저만 손해.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런 걸 딱 배우고 군대 갔다 온 다른 분들은 네, 반대로 이제 군대 다녀오셔서 더욱더 성질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대를 갔다 온 게 필리핀에서의 생활에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볼 땐 거의 한 200% 플러스예요. 네, 진짜. 갑자기 저희 방송이 공영방송이 돼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또 군대를 너무 또 홍보를 하고 있나.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고 이 국가의 부름에 떳떳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필승입니다, 필승. 아이고. 저 700대 기수들이 군대를 제대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군 입대한 기수가 지금 거의 780대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야, 네. 참 신기한, 오늘 또 진짜 오래간만에 신기한 얘기 듣네요. 근데 그 진행자님 기수가 400대라고 하셨죠? 예, 예. 나이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아니, 제가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아,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가셨구나. 아, 아유,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군대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군대 생활 잘 하셨던 것처럼 학교 생활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네. 또 재미있는 말씀 또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요즘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동원 씨 팬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아유, 또 팬분들까지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 아유, 이분 네, 다시 또 언제 감사합니다.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또 재밌는 말씀 또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저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그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얘기를 나누면서 오래전 군대 제대하던 날 생각이 다시 또 나네요. 20년도 더 된 얘기다 보니까 잊혀질 만도 한데 아직도 어떤 장면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는 걸 보면은 군대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우리 후배 전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습니다. 저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